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대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직접 지원을 2,000달러로 올리려 시도했으나 공화당 하원의 반대로 1차 실패했습니다. 코로나 구호 패키지가 서명 발효, 비토 일주, 완전 무산되는 등의 세 갈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 올해 크리스마스는 전례 없는 모습으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팬데믹 우울증에 빠진 청소년 자녀들에게 도움을 주는 방법들을 알아봤습니다. 1월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 이민은 대부분 오픈됐고 가족 이민은 대부분 동결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동조해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오늘 미국민 직접 지원금을 2,000달러로 올리는 방안을 시도했으나 공화당 하원의 반대로 1차 실패했습니다. 오는 28일 연방 하원에서 표결로 처리할 수는 있으나 공화당 상원이 수용할 가능성이 희박해 2,000달러 인상안이 채택되기는 극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박남주 기자가 전합니다. 코로나9 패키지 가운데 미국민 1억 6천만 명에게 제공하려는 직접 지원금을 600달러에서 2,000달러로 3배 인상하는 방안이 첫 고비부터 막혀 성사 가능성이 매우 낮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성탄 전야인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해온 미국민 직접 지원 2,000달러 인상안을 하원에서 표결 없이 가결할 수 있는 유네니머스 컨센트, 즉 만장일치 동의 형식으로 통과를 시도했습니다. 연방 하원 의원들이 모두 귀향했기 때문에 표결 없이도 가결할 수 있는 유네미너스 컨센트 방식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그러나 공화당의 케빈 메카시 하원 대표가 만장일치 동의에 반대해 민주당의 1차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만장일치 동의로 법안을 가결하려면 양당 의원들이 반대해서는 안 되는데 공화당 하원 지도부가 공개 반대했기 때문에 2,000달러 인상은 1차로 실패한 겁니다. 만장일치 동의에 의한 가결이 실패함에 따라 연방 의원들이 실제로 본회의장에서 표결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넘어갔습니다. 연방 하원은 오는 28일, 연방 상원은 29일 회기를 속개해 트럼프 대통령이 비토한 국방수권 법안의 3분의 2의 압도적 창성으로 오버라이드, 일축시키려 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때 연방 셧다운을 피할 단기 예산안과 2,000달러 인상 법안을 표결 처리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민 직접 지원 2,000달러 인상에는 공화당 상원 의원들의 다수가 부정적인 입장을 표시하고 있어 연방 하원에서 표결로서 가결하더라도 연방 상원에서 좌초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럴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을 번복해 600달러 직접 지원 등 현행 코로나9 패키지 법안에 서명하거나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1월 5일 실시되는 조지아주 결선 투표에서 승리해 상원 다수당을 수성하기 위해 2,000달러 안을 전격 수용하고 적어도 1,200달러 제공으로 수정 제의할 가능성은 남게 됩니다. 그러나 코로나9 패키지는 현재의 연방의회 회기가 끝나는 1월 3일 이전에 표결해야 살아남게 되며 1월 3일 정오 이후에는 연방의회의 새 117차 회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 이전 법안은 자동 폐기되고 새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지 않고 있어 연방의회에서 가결된 코로나 9호 패키지는 앞으로 열흘 안에 세 갈래 길에 따라 판이한 운명에 처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명 발효돼 미국민 600달러 또는 1,200달러, 2,000달러 제공이 시행될 수 있고 비토 후 일축돼 600달러 지급으로 확정될 수 있으며 새 의회 개회 때까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묵살하면 현 패키지 법안은 무산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 연방의회가 9개월 만에 성사시킨 9천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9 패키지가 마지막 관문인 대통령 서명을 받지 못해 앞으로 열흘 안에 그 운명이 판가름나는 세 갈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코로나9 패키지와 연방 예산을 함께 담은 연방 지출 법안이 무려 5,593쪽이나 되다 보니 지난 21일 밤 최종 승인되고도 성탄절을 전후해 백악관에 도착하고 있으며 그날부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일요일을 제외한 열흘 안에 서명 아니면 비토하거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포켓 비토, 즉 묵살할 수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9 패키지는 세 갈래에 따라 판이한 운명을 맞게 됩니다. 첫째,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열흘 안에 전격 서명 발효시켜 미국민 직접 지원, 연방 실업수당, 2차 중소업체 PPP 등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에 연방 실업수당 종료, 29일에는 연방 셧다운이 우려되고 있고 자신의 대선 투쟁과 조지아주 상원의원 결선 투표를 위한 공화당의 탄압을 필요로 하고 있어 현행 법안에 전격 서명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민 직접 지원금을 600달러에서 2,000달러로 3배 올리지 않으면 서명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고
민주당의 동조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이 수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금명간 서명 발효시킬지는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하원은 $2,000로 인상하는 단독 법안을 표결이 필요 없는 만장일치 동의로 가결하려 시도했으나 공화당의 반대로 표결 처리해야 하는데 오는 28일에나 개회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필요하고 하원 가결 후에는 공화당 상원의 반대로 성사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연방 상원 다수당 자리까지 위태로워진 공화당 상원이 1월 5일에 조지아주 결선 투표에서 2명의 자당 상원의원들을 재선시키기 위해 $1,200 내지 $2,000 인상을 전격 수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그럴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둘째, 트럼프 대통령이 열흘 안에 비토, 즉 거부권을 행사하면 연방의회가 3분의 2의 찬성으로 오버라이드, 즉 일축시킬 수 있어 $600 직접 지원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연방의회 회기 내인 1월 3일 이전에 연방 하원의원 290명, 연방 상원의원 67명의 찬성으로 오버라이드 표결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열흘 기간 중에 이른 시일 내에 비토하게 되면 의회의 일축으로 $9,000억 코로나 구호 패키지를 시행토록 허용하는 셈이 되지만 뒤늦게 비토해 회기 안에 오버라이드 표결을 실시하지 못하게 하면 이번 패키지를 무산시키게 됩니다. 셋째, 트럼프 대통령이 열흘 동안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1일 포켓 비토, 즉 의안 묵살로 부르고 있는데 평소 같으면 열흘로 자동 발효되지만 이번에는 1월 3일 정오에 117차 새 연방의회 회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돼 $9,000억짜리 코로나 구호 패키지는 완전 무산됩니다. 워싱턴 정치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포켓 비토, 의안 묵살로 회계 종류에 따른 자동 폐기시킬지 모른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최대 명절 크리스마스가 올해는 전례 없는 모습으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예수 탄생을 축하하는 교회 행사도 많이 달라졌는데요. CDC 권고에 따라 캐롤과 관악기 연주를 못하게 되는 교회들이 있는가 하면 성탄절 행사를 원격으로 진행해야 하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행객들은 어제 하루 만에 119만 명 이상이 공항 검색대를 통과했다고 교통안전청이 밝혔습니다. 박남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민들의 가장 큰 명절인 성탄절이 올해는 많이 가라앉은 분위기 속에서 치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국 전역의 교회들은 신자들에게 사실상 노래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캐럴 등 노래를 부르다 침이 튀어 코로나19 전파를 부추길 우려를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질병예방센터 CDC가 성탄절 때 실내에서 노래를 부르지 말라고 권고한 데 따른 조치인 것으로 보입니다. 감리교회에서는 예배 참석 인원을 제한하는 것은 물론이고 예배 중 녹음된 음악을 틀기로 결정했습니다. 신자들은 마스크를 쓴 채 캐럴을 흥얼거리는 것에 만족해야 할 상황입니다. 성탄절 종교 행사를 아예 원격으로 바꾸거나 야외에서 진행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공기 중에 비말이 확산할 우려에 연주단에서 관악기를 배제하기도 했습니다. 오하이오에 있는 샌프란시스코 성당은 미사를 인터넷으로 중계하기로 결정하고 신부가 축복한 성수화초 그리고 종교 서적 등을 담은 성탄 물품을 신자들의 가정으로 보냈습니다. 이 밖에도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이처럼 전례를 찾기 힘든 방식으로 예배나 미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미국의 코로나19 상황은 성탄절도 피해가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추수감사절 모임의 여파가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지표를 보이고 있습니다. 화이자와 모더나의 백신이 우선순위 대상자를 중심으로 배포 접종되고 있지만 코로나 확산세를 꺾기에는 아직 역부족입니다. 총 확진자 수는 1,800만 명을 넘어선 지는 오래고 이제 1,900만 명을 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망자 수 역시 33만 명에 가까워지고 있고 미국 곳곳에서는 의료 시스템 붕괴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영국의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 소식까지 더해져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도 크리스마스 연휴 여행객이 늘어 코로나19 확산은 당분간 막기 힘들 것으로 예측됩니다. 미국 교통안전청 TSA에 따르면 크리스마스 일주일 전인 지난 18일부터 나흘 동안 400만 명 이상이 여행길에 올랐고 어제 하루에만 119만 명의 여행객이 공항 검색대를 빠져나갔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은 꽤 걱정스러운 상황이라며 미국민들이 코로나 확산세를 무시하고 연휴 여행에 나선다면 내년 1월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많은 의료 종사자들도 추수감사절과 마찬가지로 성탄절 이후 코로나19 사례와 입원이 급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거리 두기를 하라고 했던 의료진들은 이제 크리스마스 때 집에 머물러 달라 당부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다시 셧다운 조치가 취해지면서 사회적 고립은 많은 사람들에게 정서적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 사이 우울증 증상을 보이는 10대 자녀들의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청소년들의 우울증 증상은 어른들과 다르게 나타나 발견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합니다. 심각한 우울증을 겪는 청소년들을 부모는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우울증 증상을 보이는 청소년들의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의 사춘기 청소년들은 가장 가까운 지원군인 또래 친구들과 떨어져 줄곧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카이저 퍼머넌트의 애샤 패턴 스미스 청소년 정신과 박사는 10대 청소년들은 대면 상호작용과 사회화를 통해 성장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들의 사회생활을 앗아가 버렸다고 말했습니다. 10대 친구들과 함께하는 사회적 환경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엄청난 상실감을 느끼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청소년 우울증의 증상은 성인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발견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패턴 스미스는 10대들의 우울증 증상은 분노 혹은 과민 반응을 보이거나 공격적이고 또는 적대적이거나 논쟁적이며 고립되는 것으로 나타날 때가 많다고 말합니다. 혹은 너무 많이 먹거나 너무 적게 먹고 너무 많이 자거나 너무 적게 잠을 자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합니다. 10대 자녀가 평소 하지 않았던 행동을 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코로나 속에 맞는 연휴 기간은 가족이나 친구와 안전하게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우울증을 겪고 있거나 코로나로 피로감과 외로움을 느끼는 청소년들에게는 더 어려운 시기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부모는 이 기간 10대들이 특별하게 느끼도록 하기 위한 방법들을 찾아볼 것을 권장합니다. 패턴 스미스 박사는 또 청소년들의 말을 들어주고 공감해 주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지금 매우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고 때로는 화가 나고 짜증나고 아프고 고립됐다고 느껴도 괜찮고 이 감정들은 정상적인 감정임을 인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일부 청소년들은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잠을 잠으로써 자신의 감정에 반응하는지 모른다고 전했습니다. 과도한 잠은 정신 건강에 좋지 않으며 우울증의 징후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청소년 자녀가 낮에는 종일 잠을 자고 밤에는 깨어 있다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그녀는 또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크리스마스 행사를 찾아보도록 조언합니다. 새로운 요리법을 찾아 조리해보거나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창조적인 쇼를 줌이나 페이스타임을 통해 가족이나 또래 친구들과 함께 공유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새로운 것을 시작하도록 함께 도전해보도록 조언합니다. 또한 코로나로 가족을 잃거나 이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도록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타인을 도와주는 것은 청소년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무력감을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패턴 스미스 박사는 자녀가 우울증 증상을 보인다고 생각되면 주치의나 학교 상담사와 같은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자살 방지 핫라인 역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새해 1월에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 이민은 성직자 종교 이민과 리저널 센터 투자 이민이 영주권 발급을 일시 중지하게 됐으나 대부분은 승인일과 접수일이 계속 오픈됐습니다. 가족 이민에서는 2A 순위의 승인일만 계속 오픈됐고 오랜만에 3순위와 4순위의 승인일도 2, 3주 소폭 진전된 반면 나머지는 제자리 걸음했습니다. 김재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1년 새해 첫 달인 1월의 영주권 문호에서도 취업이민과 가족이민 신청자들의 희비가 계속 엇갈리게 됐습니다. 국무부가 오늘 발표한 새해 1월의 비자 블러틴에 따르면 취업이민에서는 거의 대부분 승인일과 접수일에서 커런트로 오픈됐습니다. 취업이민은 2021 회계연도가 시작된 10월 비자 블러틴부터 넉 달 연속 오픈된 겁니다. 다만 한시법에 적용되는 성직자 종교이민과 리저널 센터 투자이민의 경우 새해 연방 예산안이 아직 발효되지 않아 승인일에서는 비자 불능으로 고지돼 영주권 발급이 일시 중지됩니다. 그러나 이 두 범주는 예산안이 발효되는 대로 다시 오픈되고 새해 1월에도 접수는 계속 허용됩니다. 이로써 새해 1월에도 취업이민 수속자들은 1순위부터 5순위까지 이민 페티션 청원서만 승인받으면 마지막 단계로 영주권 신청서, 워크퍼밋 신청서, 사전 여행 허가서를 동시 접수시키고 두 범주를 제외하고는 잇따라 승인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1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가족 이민은 2A 순위는 계속 오픈됐고 오랜만에 3순위와 4순위의 승인일이 2, 3주 소폭 진전됐으나 나머지는 전달과 같이 제자리했습니다.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성년 미혼 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최종 승인일이 2014년 9월 15일, 접수일은 2015년 7월 15일에서 동결됐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일은 계속 오픈됐으며 접수일은 2020년 8월 1일에서 제자리했습니다. 영주권자의 성년 미혼 자녀인 2순위 B는 승인일이 2015년 7월 8일, 접수일은 2016년 5월 1일로 전달과 같게 나왔습니다.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인 3순위는 승인일이 2008년 7월 8일로 오랜만에 3주 진전됐으나 접수일은 2009년 6월 1일에서 동결됐습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6년 10월 8일로 보름 진전됐지만 접수일은 2007년 9월 15일에서 제자리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차량 구매에서부터 애프터 서비스까지 원스톱으로 모두 한국어로 편안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 각 분야 한인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어 한인들에게 보다 편리한 딜러십으로 잘 알려진 빌페이지 토요타를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완전히 새로워졌다고 하는 2021년형 토요타 벤자가 새로 들어왔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어떤 느낌일지 궁금하시죠? 저와 함께 보러 가보실까요? 네, 이 차가 2021년형 토요타 벤자인데요. 시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디자인이 고급스럽고 세련되면서 이 도시적인 SUV 감성이 물씬 풍겨납니다. 유려하면서도 세련된 선과 면의 조화가 아주 돋보이네요. 네, 실내도 우아한 디자인에 최첨단 기술이 만나서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내부 공간이 아주 넉넉해서 답답하지 않고 움직이기 편하고 또 운전하기에 아주 편합니다. 멀티미디어 스크린은 터치 스크린이라서 아주 편리하네요. 운전 중에도 실내가 아주 놀랍도록 조용합니다. 그래서 대화할 때나 음악을 들을 때 보다 세밀하게 즐길 수 있을 것 같네요. 핸들링도 아주 부드러우면서 민감함이 느껴져서 안정감 또한 느껴집니다. 뒷좌석도 넉넉해서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테스트 드라이브를 꺼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이러한 손님들을 위한 대책이 있으신지요?
예, 일반적으로 요즘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좀 불안해하시는 손님들이 많으신데 요즘에는 손님들이 어포인트먼트제로 많이 오세요. 그래서 저희한테 전화를 주시면 그 전에 세니타이저 다 하고 좀 이렇게 안전하게 하실 수 있게끔 저희 준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요즘에는 같이 이렇게 세일즈맨이랑 가지 않고요. 손님들이 정 원하시면은 저희가 임시 등록증을 써드려요. 그래서 편안하게 주행하실 수 있도록 안전하게 그렇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요새 하이브리드 차종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하이브리드 하면 좀 많이들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가격이 좀 비싸다는 인식도 있고 하이브리드의 연비 효율, 경쟁력, 가격은 어떻게 되는지요? 이전에는 이제 충전을 해서 달리는 차 약간 그런 인식이 많으세요. 근데 저희 토요타 차는 약간 기름 반 전기 반 이렇게 가는 식으로 해서 기름 평소에 넣는 식으로 넣으시고요. 그리고 일단은 연비 자체가 만약에 기름 풀로 넣으시면은 거의 150에서 200마일을 더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하시지 않고, 그리고 저희 가장 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이슈가 이제 배터리 이슈인데요. 저희가 지금 10년 워런티 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자신 있게 내놓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아까 시승해 본 토요타 벤자도 그렇고 이 토요타에서 앞으로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들이 많이 나오게 되나요? 네, 2021년 시에나 한 10월, 11월 경에 지금 들어올 예정인데 지금 모든 거의 차량들이 하이브리드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손님들께서 이제 가실 때 곳이 많이 없으시니까 여행을 많이 다니시잖아요. 요즘 캠핑 가라든지. 그래서 이제 차 자체도 약간 좀 세단으로 많이 인기가 있는 추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기름값도 언제 오를지 모르고, 그래서 뭐 가격 차이가 1,000불에서 2,000불 차이밖에 많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손님들이 만약에 또 하이브리드 하면 너무 비싸다는 인식이 많으신데 사실 그렇게 가격 차이는 많이 나지 않으니까 향후로 생각하시고, 요즘은 이제 여행 많이 다니시니까요. 지금 시에나도 괜찮고요. 벤자도 좋고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네, 요새는 코로나로 경기가 많이 어려워진 탓에 이 크레딧이 나빠지셨거나 또 재정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이런 분들이 어떻게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예, 지금 그 융자를 받고 계시는 분들도 디폴트 프로그램이라 그래서 3개월 정도에서 6개월까지도 그 먼슬리 페이먼을 안 내고 계셨던 분들이 계신데요. 그런 분들도 충분히 다 차량을 새로 구입하시면서 융자를 받으실 수 있게끔 저희들이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전에는 이제 주로 60개월 스페셜 융자가 많이 나왔던 반면에 요즘엔 72개월까지도 스페셜 융자가 나오기 때문에 먼슬리 페이먼을 조금 더 낮춰드릴 수 있는 그런 스페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요새는 직접 찾아가서 딜을 하기보다는 미리 구매하고 싶은 자동차를 알아본 후에 전화를 통해서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더 좋은 딜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사실상 저희들이 전화상으로는 좋은 딜이라는 걸 드리기가 힘들고요. 그리고 직접 오셔서 차를 고르시고 테스트드라이브도 해 보셔야지만, 저희들 생각에서는 이 손님께서 진짜로 컨펌 바이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직접 찾아오시는 것이 조금 더 좋은 딜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오셔야지만 크레딧 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방문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